네, 이번 순서는요. 직무에 관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지피지기 백전백승 시간입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하고 또 네. 간략하지만 굉장히 분석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 또 계시죠. CDC 취업 컨설팅의 류정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석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직무 어떤 직무일까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생산 관리 예. 쪽하고 생산 기술을 한번 훑어봤고요. 오늘은 이제 생산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그 출하 직전에 품질 문제를 검사하는 그 품질 이슈를 다 해결해야 되는 품질 직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질 직무 딱 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오늘 특별히 가져 나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즘 이제 많은 제품들이 그 제품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빠르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경쟁사 대비 우리 제품이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성능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품질 이슈가 발생이 된다면은 그 회사는 결국엔 망하게 됩니다. 네. 그 망한 사례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최근에 사례를 봤을 때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품질 이슈가 좀 크게 났었죠. 미국에서. 그 이후로 미국 시장 내에서 판매량이 급감하게 됐고 지금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가 오히려 역전하는 현상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제 중요한 또 직무 중에 하나인데 그쵸. 그렇다면 품질 직무가 대충 이제 포괄하고 있는 업무들 어떤 업무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예. 다 품질 업무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이나 또 건설업이나 아니면 뭐 일반 식품업이나 또는 그런 걸 만들어진 제품을 그 유통하고 있는 유통업이나 모든 업종에서 품질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영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품질 직무라는 건 사전에 원부 자재가 들어올 때부터의 리스크 관리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조립하거나 생산하거나 또 그리고 유통 단계에 있어갖고 모든 영역에 걸쳐서 품질 업무는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자, 일단 품질 직무를 회사에 입사를 해서 맡게 된다고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회사마다 또 업종마다 약간씩 부르는 호칭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뭐 QC, QA, QE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QC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게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우리 생산 관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SCM 전반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품질 이슈에 대해서 사전에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고 데이터 네. 분석을 통해서 그런 품질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만일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 원인을 찾아서 네.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보통 이제 QC 부서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QA 같은 경우는 이제 퀄리티 어슈어런스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은 당당하다 이런 뜻이고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품을 출시해서 해외로 나가거나 국내 어떤 그 해당 고객사로 나갔을 때 사실 우리 제품이 뭐 고객들로부터 no 안 좋다 또는 yes 또는 아주 굿, 엑설런트 이런 평가를 받죠. 네네. 그런 평가를 받는 거에 항상 당당하게 네 우리 제품 좋습니다라고 앤서 답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이 QA를 퀄리티 어슈어런스라기보다는 퀄리티 앤서라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이해하기가 더 쉽네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일반적인 용어인 퀄리티 컨트롤 QC도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구매 부서든 개발 부서든 생산 부서든 또는 물류 부서든 또 현지에서 판매하는 영업 부서든 간에 많은 부서하고 서로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단순한 컨트롤 타워 역할보다는 다 융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또는 콜라보레이션 의미로 해서 퀄리티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려운 용어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 품질 직무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예, 그 두 가지 회사 예를 들어볼게요. 네. 처음에는 이제 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배가 고파서 빵으로 좀 급조를 해서 말씀을 예, 드리는데, 자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밀가루를 그 구매 부서에서 직접 갖고 와야겠죠. 네. 그 밀가루 생산한 업체에서 갖고 오고 또 거기에 맞춰서 빵을 종류별로 다 생산을 합니다. 다 생산이 되고 나면은 이제 직접 출하를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실어서 트러킹으로 해서 또 해외로 나가게 될 땐 배를 태우거나 또는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겠죠. 자, 이랬을 때 처음에 밀가루를 사올 때부터 밀가루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빵을 생산해냈을 때에는 국제 규격이라든지 국내 규격 예를 들어서 뭐 햇섭이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인증을 그 개발부서에서 받을 때 이게 제대로 받아온 건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직접 생산이 끝나고 나서 출하되기 직전에 자, 빵 포장지, 봉지에는 어디 구멍이 뚫리지 않았나? 또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나? 중요하죠. 예, 다시 한번 또 검수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게 트럭을 타고 저기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유통을 갔을 때에도 네네. 거기서 또 영업하는 사람들이 팔 때 거기에서도 혹시나 누가 또 괜히 악한 감정으로 쥐꼬리를 넣지 않았나? 예전에 많았죠. 종종 있는 일이죠. 네, 그래서 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데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매서부터 현지 그 빵이 팔리는 유통 단계까지의 전체적으로 품질을 항상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해썹의 7단계 12 절차에 제대로 다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검사하는 게 이제 빵 공장에서 빵 회사에서의 품질 업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자동차라고 예를 들었을 때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 생산이라기보다는 많은 회사로부터 부품을 구입해다가 그걸 사실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시트를 갖고 오는 회사 그다음에 자동차 매트를 갖고 오는 또 그 관련된 협력사 또 거기에 들어가는 조향 장치 이런 걸 갖고 들어올 때에도 거기서 품질 이슈가 없는지 그걸 보는 게 보통 이제 그 전기나 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 같이 기계 이쪽을 다루는 데는 보통 그거를 그 IQC라고 그럽니다. 인풋 들어올 때 있어 갖고 품질을 관리해 주는 거. 그래서 그런 구매 단계에서부터 IQC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 조립이 됐어요. 조립이 되고 나서 이제 다 출하가 되고 나서 부산항이든 뭐 인천항에서 다 쌓아놓은 다음에 그걸 컨테이너 박스에 싣기 전에 출하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을 이제 보통 OTC라고 그래, OQC라고 그래서 아웃풋. 네, 아웃풋 예.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가 배를 타고 저 미국까지 한 10일에 걸려서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그 소금기라든지 이런 게 자꾸 이제 뭐 어떻게 들어와 갖고 차에 부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 파도가 막 추가하다 보면. 네네. 그래서 현지 그 업체에서 딜러 업체에서 클레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품질 보증이든 아니면 품질 관리든 부서에서 빨리 현장에 나가서 현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서 바로 현지에서 조치하고 해주는 업무들을 하는 것까지가 보통 품질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그렇군요. 넓게 또 다루고 있네요. 예. 네. 어쩜 이렇게 다양한 직무 분야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는지 정말 예. 존경스럽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품질 직무에 대해서도 카드라 통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해당 제품과 관련된 전공자만 우대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네, 한 80%는 맞습니다. 80%. 예, 80%는 맞고요. 근데 그게 전부 다가 나머지 20%는 뭐냐면은 예. 이 품질이라는 거는 늘 데이터를 제대로 쥐락펴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품질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품질 이슈가 있었던 데이터를 꽉 꿰차고 있고 이걸 어떻게 개선시켰다는 사례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품질 업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갖다 다 추출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종이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분석을 잘해야겠죠. 네. 분석하기에 앞서서는 통계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시간대별로 어떤 품질 이슈별로 다 정리를 3개년치를 정리를 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통계 프로그램을 잘 다뤄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공계 담당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잘 못 다루거나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엑셀에 있는 피벗이나 뭐 그런 테이블 기능도 못 다룰 정도라면 좀 어렵고요. 또 요즘 기업에서 요즘이 아니라 예전부터 많이 이제 품질 쪽에서 이슈가 발생됐던 게 그 식스시그마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만 개를 생산을 할 때 불량률이 3.4개 미만으로끔 생산하게 만들어주는 기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DMAIC라는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건데 먼저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 define, 정의를 내려야겠죠. 네. 그다음에 measure,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이슈가 왜 발생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 어널리시스, 분석을 제대로 해야겠죠. 측정이 됐으면은. 그럴 때 분석할 때 바로 통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임프루먼트, 개선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여기서 품질 업무를 100을 잘한다고 했을 때 한 50만 잘하는 사람은 거기서 개선안까지는 잘 도출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다음 단계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컨트롤. 개선안을 냈으면 이게 앞으로 계속 생산되는 데 있어서 품질 이슈가 없는지 그걸 계속해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거를 식스시그마 기법이라고 하고 있고 네. 통상적으로 본인이 품질 직무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자격증 단계가 그린벨트, 블랙벨트, 마스터 블랙벨트에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 BB, 블랙벨트 정도까지는 따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본인이 품질을 하는데 좀
실질적으로 역량상으로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필요한 자격증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품질 직무가 없는 그런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좀 그쵸. 다양한 기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직무인데 어떤 점들을 기업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뽑을까요? 뭐 일단 제품에 대한 걸 잘 아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좀 네. 말씀드린 때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요즘 기업에서 볼 때 해외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영어입니다. 어학. 왜냐하면 품질 담당자가 국내 공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품질 이슈도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학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품질 담당자는 모든 직무 담당 중에서 가장 외롭습니다. 예, 영업부서하고도 영업부서가 타협하러 와요. 빨리 이거 팔아야 되니까 대신 빨리 품질 인증해달라고. 네. 근데 그때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향상으로 봤을 때는 남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은 성격, 좀 외로운 성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시면 좋을 겁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오늘 품질 직무에 대해서 류정석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직무 소개해 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이제 주로 했었던 인사 직무에 대해서 전공 나오셨네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